정말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이제 후보 사퇴하고 공직 다 사퇴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군 일의 최대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한 사업이다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뿌리 뽑겠다 했는데 그 효과는 아주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데 대해서 역대급 일확천금 사건이다.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서서 그 길을 내겠습니다. 실제로 본선 가서 부닥칠 거리즘을 칼바람 일거든요. 예, 추석 연휴 마지막 날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판세를 좌우할 이 호남 경선을 앞두고요. 대장동 의혹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 의혹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핵심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추진됐던 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와 소수 투자자가 수천억 원대 수익을 올린 게 이 해당 의혹의 핵심입니다.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나섰습니다. 턱없이 많은 이득을 얻은 것은 당연히 국민들로부터 의아함을 받을 만하죠. 모른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계속 모를 수 있었을까? 그 의문이 풀리질 않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정의감의 화신인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시고 그러는데 11배의 이득을 7사람이 전부 독차지하고 있는데 계속 괜찮다고 생각하셨을까? 성남시는 25억 원 투자해가지고요 5,500억 벌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단히 일확천금이죠. 그건 일확천금이 아니라 공공회수 정책을 잘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과정이 지금 여러 가지 의문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언론들도 매일 그런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요. 보수 정치 세력이 공격을 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보수 언론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중앙 언론들이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이 지사가 연일 SNS에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보수 언론과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내 인사들까지 수익 환수 덜했다고 비난하니까 기가 찰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보니까 추석 연휴 내내 이재명 지사가 한 10번 가까운 본인 SNS 해명 글을 올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이 이슈는 지금 그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나 이낙연 전 대표나 두 분 모두 굉장히 물러설 수 없는 굉장히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중요한 이슈입니다. 일단 시기적으로 이미 이번 경선의 승부를 가른다는 호남 경선이 이미 시작됐죠. 예. 그래서 25일 광주 전남, 26일 전북 투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 결선을 가느냐 마느냐는 중차대한 시기가 지금 추석 민심의 한가운데 벌어져 있고 내용적으로 볼 때 이 이슈는 이재명 지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첫째,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라는 건 근본적으로는 부동산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장 문재인 대통령 본인도 잘못을 인정하는 부동산 문제인데 아니 부동산 개발하면서 어떻게 870만 원 투자해가지고 100억 원을 아니 3억 5천 투자해가지고 어떻게 4,040억 원을 수익을 올리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단돈 몇 억이 없어가지고 집도 못 사고 전세도 구하기 어려워서 외곽으로 밀리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화가 나는 일이고 특히 대장동 개발은 전부 합쳐서 5,900가구 개발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지사가 5년 임기 동안 약속한 부동산 공급량이 250만 호입니다. 그러면 5,900호에서 4,040억 원의 그런 특혜가 나왔다면 250만 호 건설한다면 도대체 어떤 게 나올 건가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시장으로서 성남시장으로서 경기도지사로서 일 잘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보면은 이거는 일 잘하는 거가 아닌 게 아닌가 이 개발을 어떻게 잘 못 관리했기 때문에 민간한테 이렇게 큰 문제가 나온 건가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른바 일부에서 얘기하던 이재명 리스크라는 게 진짜 있지 않나? 이전에 여배우 스캔들이 있을 때, 그다음에 형수 욕설 논란이 있을 때 뭐 도덕성 문제인데 일은 잘한다니까 넘어가는데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나오니까 도덕성도 약간 그때 좀 유발했는데 이게 또 업무에도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이 지사로서는 총력을 당해서 방어하는데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는 진짜 올인해서 공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과
야당의 말을 지금 그 대응해서 하고 있는데 본인이 직접 본인의 의사로 밀어붙일 건지 이거는 아직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의 말도 봐야 되겠죠. 사실관계를 밝히면 될 일을 저를 끌어들여서 내부 싸움으로 왜곡하고 있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김은식 교수님, 예.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 측의 공격을 반박하면서 아니 본인이 총리 시절에 부동산 이렇게 집값 다 올려놓고 부동산 책임론을 이재명 지사가 직접 거론했단 말이죠. 이제 그게 지금 이재명 지사가 설명하는 논리 중에 한 축입니다. 예. 그러니까 민간 기업 업자에게 갈 돈을 성남시가 공공이익으로 환수했던 게 5,500억이니까 나는 일을 잘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7명이 모여서 투자한 3억 5천 가지고 4천억 넘는 진짜 1000배 이상의 수익을 낸 막대한 일확천금의 사건에 대해서는 나는 잘 몰랐고, 그것이 했던 것은 사실은 리스크가 있었던 건데 최근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다 보니까 수익의 배당금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뒷부분에 부동산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수익 예상금이 올랐다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이낙연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에 문재인 정부 초기죠. 그렇죠.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우리 당신 때문에 부동산 값이 올라서 그 7명이 수천억을 챙긴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그런 식의 이제 논리로 반박을 하는 건데요. 누가 봐도 저는 이재명 지사의 그런 논리나 반박이 좀 궁색해 보이는 게 간단한 거예요.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물론 민간 기업에게 가는 걸 성남시가 가져와서 5,500억을 가져왔다면 칭찬받을 일이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5,500억을 성남시가 가져가서 공공이익을 환수한 건 좋은데 7명이라는 민간 기업도 아닌 특정 개인이, 민간 기업은 그래도 밑에 있는 직원이라도 있고 고용 창출이라도 하죠. 7명의 특정 개인이 그야말로 돈벼락을 맞아서 3억 5천 투자해서 4천억이 넘는 걸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라는 건데 이 부분 설명을 석연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지사가 저는 초기 대응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해요. 이런 이야기가 문제 제기되면 나는 이렇게 프레임이 짜여 있는지 몰랐는데 정말 누가 봐도 국민들이 봐도 화가 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그랬으면 되는데 나는 끝까지 잘했다라고 지금 빡빡 우기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이게 일주일 새가 지나면서 최근에 추석 연휴 때 이재명 지사가 조금 흥분하신 것 같아요. SNS를 막 10개 넘게 올리는 걸 보면 예. 제가 글을 읽어봐도 평정심이 좀 없어지고 굉장히 흥분한 상태로 상대방에 대한 거친 공격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평정심을 잃고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봤습니다. 김 교수님 말씀은 직접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요. 본인이 그냥 관리 책임자로서 네. 이렇게까지 그 화천대유라는 회사와 소수 투자자가 돈을 많이 가져갈지 몰랐다. 이런 송구하다. 정도만. 예. 그럼요. 국민들한테 봤을 때는 굉장히 화가 나실 것이다. 예. 참담하다는 정도로 이야기하고 좀 거리를 유지했으면 되는데 그걸 끝까지 공공이익의 개발 환수라고 하는 것들로 자기의 치적으로만 강조를 하니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에 좀 제가 보면은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오만함이라고 느껴지는 것이죠. 예. 이재명 지사는 3년 전 도지사 선거 유세 당시 본인의 발언을 직접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시장에 당선되고 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이 수천억이 남을 대장지구 사업 민간에 개발하게 해줄 수 없다. 성남시 공영 개발한다 라고 공영 개발에 체크 표시를 한 다음에 제가 사인해버렸습니다. 엄청난 저항이 있었습니다. 압력, 청탁, 온갖 짓 다 벌어졌는데 제가 꿋꿋하게 버텨서 끝까지 버틴 결과 자그마치 얼마를 번지 아십니까? 5,503억 원을 한 푼도 안 들이고 성남시 수입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업자들은 5,503억 원을 성남시에 주고도 행복하다고 백두드리고 있습니다. 본인 직접 공개한 과거 유세 영상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누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봐달라. 거듭해서 본인은 절대 이것과는 관련이 없다. 가시밭길을 헤쳐서라도 이재명이 앞에서 그 길을 열겠다. 이렇게 SNS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게 지금 부동산이 폭등하니까 이 정도 수익이 난 거지. 그 부동산 책임론은 이낙연 전 대표 쪽에 있다. 이게 이재명 지사의 계속된 핵심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본인은 이제 공공회수 정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했고 그걸 통해서 5,500억을 회수했기 때문에 어떤 자신에게 잘못이 없다 이런 취지의 발언으로 보여지고요. 실제 이제 LH 개발이었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면서 민간 개발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신영수 전 새누리당 의원과 그 동생이 이제 영향력을 많이 행사했다는 게 이제 사실로 밝혀졌었고요. 그래서 예. 동생이 구속됐던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이걸 공영개발로 바꿔서 결국에는 5,503억을 회수했는데
왜 그것밖에 회수 못했냐고 비판하면은 억울하다는 취지인데요. 결과적으로 민간업자가 다 가져갈 것을 5,503억 원이나 회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다면 공무원들이 오히려 복지부동 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차라리 가만히 있어라. 일 벌리지 마라. 이런 것이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재명 지사는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해냈다. 이런 측면에서 강조한 거고요. 예. 실제 초기에 언론 보도에 있어서 뭐 이재명 지사의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었다는데 이제 사실관계가 아닌 게 밝혀졌고요. 또한 5천만 원의 어떤 법인 설립 자본금으로 5,570억을 배당받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이 아니고 350억 정도를 투자했다는 게 이제 또 밝혀졌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 사실관계가 어떤 왜곡되거나 오인될 수 있는 그런 기사보다는 이걸 좀 팩트로 접근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저하고 바뀐 화면을 좀 잠시 보실까요?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당시 이 사업 개발 과정에서 내부에서도 수익 배분이 좀 상식적이지 못하다라는 의혹 제기가 나왔다. 저희가 언론 보도를 좀 인용해봤습니다. 네,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관계자들이나 실무를 보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이런 비상식적인 계약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의견을 상부에 많이 개진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험 부담을 진다 하더라도 이 사업 자체가 남판교의 노른자 땅에 신도시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위험 부담이 크지도 않을 뿐더러 예. 이후의 수익에 대해서 전부 다 민간에게 100% 몰아주는 그런 사업 계약이 어디 있느냐. 이를테면 일정 부분 초과 수익이 났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50대 50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을 요구해도 전혀 뭐 문제가 될 게 없는 수준의 계약이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이 부분 사업 결제를 책임졌던 이재명 지사의 최측근인 유동규 기획본부장, 사장 대행 같은 경우는 이 직원들이 이런 의사를 제기하면 뭔가 고성을 지르면서 애초에 팀을 바꿔버렸다는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 그 끝에 결국 최초로 이제 성남시가 약정받은 수익 외에 대부분의 수익은 100% 민간에 주는 그런 불공정한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SK증권을 통해서 고작 800만 원을 투자하고 3년 동안 100억이 넘는 돈을 배당받지 않았습니까? 예. 워렌 버핏이 한국에 와도 800만 원으로 3년 만에 100억은 못 만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계약을 왜 유동규 당시 기획본부장은 걸러내지 못하고 반대하는 직원들을 교체하면서까지 밀어붙였던 것일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그런 불공정 계약을 결제해준 유동규 본부장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이쁘다고 경기도 지사 됐을 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으로 데려가면서 영전까지 시킨 것일까? 여기에 바로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핵심 연결고리가 담겨 있는 것이고요. 이재명 지사가 이 같은 불공정 계약을 몰랐다면 정말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면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저는 이재명 지사가 피해 나갈 구석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장현철 평론가님, 뭐 일부 언론에는 그 해당 의혹 인물에 대한 실명이 공개가 되긴 했지만 저희는 일단 해당 인물 이름 석자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 결국 김종민 의원 있잖아요. 이낙연 캠프에 하면 김종민 의원은 이 자체가 물론 뭐 정치 공세로 비춰질 수 있고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상당히 예민한 반응이지만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김종민 의원이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나름 핵심을 짚은 것 같습니다. 뭐 언론인 출신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직접 관련성이 없는데 예. 김종민 의원이 제시한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실제로 대선판이 흔들릴 수 있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건데 한 5가지 정도 문제를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화천대유라는 그 사업 시행하기 일주일 전에 만든 회사가 어떻게 성남에 뜰 컨소시엄에 참여해서 그렇게 큰 이익을 냈고 어떻게 그런 계약서를 만들었냐고. 예. 두 번째는 아까 그 우리 장혜천 평론가가 실명을 거론했던 그분도 사실은 성남에서 재건축 조합장을 했던 건설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던 분인데 이분이 어떻게 성남 도시개발공사에 들어와서 사장이 없는 상황에서 사장 그 대행을 하면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그렇게 잘했다면은 나와서 설명을 하면 되는데 지금 어디 갔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권순일 전 대법관이라든지 강찬우 전 지검장이라든지 이 지사와 관련성 있는 왜 고위 법조인들이 자꾸 이 사업과 관련해서 등장하고 있는 거냐. 또 하나는 라틴어로 퀴보노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무슨 말입니까? 누가 이익을 받는가. 예. 지금 그 화천대유의 그 소유주가 회사에서 400여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대표는 20여억 원을 빌려갔습니다. 그 돈이 어디 간 거죠? 4,040억, 이제 그 땅 불화까지 합치면 6천억 원이 넘는 그 많은 돈이 과연 화천대유 소유주하고 그 7명에게만 갔을까? 그 돈이 어디로 갔나 조사를 하면은 아마 그들 뒤에 어떤 있을 수도 있는 배후 세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고, 마지막으로 짚을 거는 예. 토건 비리라고 얘기했어요. 그 이재명 지사가. 근데 그 천화동인의 그 7대 주주 가운데 한 분이 대표적으로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던 토건 비리 의혹을 가진 사람이고, 그래서 구속까지 됐었던 분인데 그분이 버젓이 그 주주로 참여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수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토건 비리라고 어떻게 욕을 하겠습니까? 성남시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추진한 사업에 그 토건 비리로 의심받던 사람이 딱하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큰 이익을 냈는데 어떻게 그걸 비판을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가 안 되면 김종민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대선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낙연 캠프 김종민 의원이 의혹 제기에 본격 나섰습니다.